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주식 팁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8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영상 업로드가 없었는데요. 영상 기다리신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또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휴식도 취했고, 또 여러가지 일도 했었고, 또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서 단기 스윙 투자해서 또 수익을 실현한 종목도 있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제가 단기 스윙 투자 여러 종목 했었는데, 그 중에 수익 금액이 굉장히 많았고 또 수익률도 높았던 그런 종목 한 종목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제 평단가는 2,000원 부근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큰 비중으로 진입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은 43% 수익을 거두면서 7월 15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익 실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를 매수했다면 4천만 원 수익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2억 원어치 매수했다면 8천만 원 수익일 것입니다. 어쨌든 저도 큰 수익, 큰 비중으로 들어가서 수익률 43% 수익을 거두면서 마무리를 했던 오늘 종목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수익 정산했고요. 제가 주식 경력상 뭐 수익률은 뭐 그렇다 쳐도 수익금은 아마 제 주식 경력상 손에 꼽을 정도의 뭐 탑5 안에 드는 정도의 수익금을 달성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됐고, 물론 HL 파워는 제가 관심 종목 영상이나 그동안 관심 종목 영상이나 어떤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리지 않았었어요. 물론 제가 모아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저는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말씀드리면 이 종목 그때 뉴스를 좀 보면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간 이유가 예전 6월 8일 날, 이때 6월 8일 날 장 시간에 다닐까, 이제 정규장 마감되고 시간에 다닐까 17시 오후 5시 42분에 최대 주주 변경한다는 주식 양수도 체결, 그래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양수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쪽, 그죠? 바이오 쪽으로도 회사가 어쨌든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양수도 계약을 보면서 또 관련된 뭐 내용들 뉴스들도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해서 재료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다음날 거래를 하지 못했죠. 왜냐면 그만큼 재료가 강했기 때문에 점상을 갔었죠. 6월 9일 날은 점상을 갔습니다. 최대 주주가 어쨌든 변경이 되고 이런 이벤트 통해서 점상을 갔었고, 그 다음날 6월 10일까지도 또 3,255원까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게 상승했을 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또 강한 재료들 있죠. 강한 재료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흐름을 보고 좀 기억을 해두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오히려 빠질 때, 특히 거리가 없이 많이 빠질 때 오히려 더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제가 이 종목을 2,000원대로 맞춰서 진입한 이유는 보시면 여기 2,000원대 부근, 이 부분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서 뭐 1차적으로 매수 타점이 분명히 되는 타점입니다. 물론 이 가격대가 절대적이다, 물론 결과가 나오고 지금 지나온 후행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분도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갭이 발생한 부분을 한번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전 지식 공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관심 종목이든 어떤 실전 매매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1차 매수 일단 진입을 했었는데, 체결된 이후로 며칠 동안 빠질 것 같더니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이때 6월 30일 날 상승을 하고 빠질 때 오히려 아래쪽 부분에서 더 큰 비중을 더 많이 담았습니다. 오히려 1차 매수, 물론 평단가는 그 2,000원대로 계속 맞춰졌지만 매수한 금액, 즉 뭐 아까도 뭐 1억 원어치 매수했을 때는 뭐 4천만 원 수익, 2억 원어치 매수했을 때는 8천만 원 수익,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금액을 굉장히 크게 늘렸고 그 평단을 2,000원대로 맞췄고, 뭐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바로 올라와줘서 43% 수익을 챙기면서 큰 수익률 뿐만 아니라 큰 수익금, 정말 큰 수익금으로 수익 청산했습니다. 어쨌든 2,000원대, 여기 보시면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청산했다. 그리고 매도 가격은 큰 거리가 들어온 이 봉에서 이 시초가 부근에서 매도했습니다. 이 부근에서 매도를 해서 총 여기서 이 가격대까지 약 43% 수익률이거든요. 여기서 한 46%, 43%, 이 정도 수익권에서 수익 청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흔들다가 더 갈 수도 있고요. 재료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 볼 때는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바이오 신사업이라든지 뉴스를 보면 최근의 뉴스 보면 올릴게요. 수주 공시는 16일 날도 있었고요. 40억 원 수주 공시 이런 건 있었고, 또 공시 관련된 변경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신규 이사진 선임에서 바이오 산업 본격화. 어쨌든 재료 관련해서 최대주도 변경됐고 주가가 빠지면서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흐름도 잘 지지해주는 모습 확인하면서 큰 비중 들어갔고 또 큰 수익금 거뒀고, 어쨌든 그런 부분 재료들이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큰 반등 나왔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를 이렇게 저도 수익금 많이 거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 지식공유 영상에서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럴 때 보통 주가가 빠질 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이제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주식들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 재료들 보고 강한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오히려 빠질 때 더 유심히 지켜보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의 그런 차트 흐름을 거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종목은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닌 차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대,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 나름대로 그런 원칙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가격대에서 분명히 1차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거에 맞춰서 1차 매수를 했고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때는 2차 매수라든지 3차 매수 또는 손절가까지 다 설정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다행히도 1차 매수한 이후로 이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 2,000원대를 한 번 더 지켜주겠다 생각이 들어서 큰 비중 실어서 크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만의 어떤 원칙, 계획 철저하게 세우신다면 어떤 시장에서든 어떤 흐름에서든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다, 낼 가능성이 있다.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초반에 좀 말씀드렸고요. 첨언을 좀 더 드리자면 HL 파워는 지금 상황에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내려왔을 때 2,250원이나 2,500원 이런 이제 즉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 매수 분할 펜수 타점이 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또 가져가야겠죠.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HLB 파워 제가 큰 수익 거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렸고, 어쨌든 업로드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전업투자 생활을 시작한 후에 최근에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몇몇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대기업을 퇴사를 하고 또 전업투자 생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부자라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떤 것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였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업투자자로서 일상한 수익이 또 있어야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회사원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에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경제적 여유는 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꼭 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 강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또 요즘에는 전업투자자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많이 또 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보시는 유튜브 채널 운영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업투자자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그 방향이란 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영상 업로드 관련해서 너그러이 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독자분들 중에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잠깐만이라도 이 부자가 돼야 된다,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잠깐 접어두시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넓은 관점에서 이 주식 시장과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럼 저도 경험상 그런 경험을 토대로 생각나는 부분
지금 영상 초반에 뭐 에이지 파워뿐만 아니라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 좀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적용시키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인데요. 일단 주말이기도 해서 영상을 좀 영상 초반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길이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뒷부분, 지금 관심 종목 영상 뒷부분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또 뉴스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져온 뉴스 좀 많이 있는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신규 확진자가 주말 최대 1454명. 그래서 비수도권 첫 30%대 오임 모임 금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토대로 지난주부터 계속 현재 수도권은 4단계 격상됐었죠. 그리고 비수도권도 지금 좀 제한이 들어가는 모습,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에 있는 부산도 지금 70명 코로나 확진 나왔다. 오늘 나온 뉴스고요. 7개월 만에 최대랍니다. 그만큼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증시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예전보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이 초창기 코로나 터질 때만큼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충격도 받아들임 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신규 확진자 하루 신규 확진자가 뭐 2,000명 정도, 2,000명 정도 이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1,000명대는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익숙하지만 2,000명대로 넘어가는,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로 넘어가야 뭐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있죠. 그런 테마주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지도 있고, 뭐 백신, 뭐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지, 뭐 물류, 그죠? 뭐 택배, 제지, 뭐 알코올, 뭐 마스크, 하여튼 뭐 관련된 테마주들, 교육도 있고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격 근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테마들이 다시 한번 힘을 주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루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야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는 개별적인 탄력, 개별적인 뉴스로 개별적인 뉴스 종목들이 오르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더위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죠. 뭐 유럽이라든지 외국에도 지금 기상이변들이 많이 발생하죠. 더위뿐만 아니라 뭐 폭우, 우리나라도 현재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이번 주도 좀 더위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 더위가 더 심해져서 이 전력 부분,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 거니까 전력 관련해서 좀 비상단계 발령할 수 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젠가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관련해서 관련 테마주들 이런 더위 관련 테마주들 종목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도 보시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전력 소비, 전력 예비량이 떨어지고 있다. 전력 예비 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발전 관련된 걸 엮여서 또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 또 봐야겠죠.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요. 정치적인 의견 다 떠나서 어쨌든 발전량이 지금 부족하고 예비 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발전을 더 해야 될 것이고, 효율이 높은 쪽으로 또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면 원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원전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이 원전 테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 관심 종목 영상에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대선 정권이 바뀌면서도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원전이란 이 문구 두 글자 관련된 테마주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상승했다가 오히려 빠질 때 관심을 가지면서 잡은 것도 좋아 보인다. 뭐 어떤 종목을 잡으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전 관련된 테마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시겠지만 그런 종목들 중요한 가격대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온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탈원전 관련해서 또 국내 최대 원자력 연구소 들어선다. 지금 전력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 뭐 원전 관련된 얘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력이 부족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원전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지금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면서 원전 관련의 테마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3세대 원전 뭐 100년 돌려도 사망자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이 원전 테마 끝나지 않았다, 재료 살아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원자력 연구소 뭐 이런 수주됐다는 것 뉴스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원전 테마 계속 봐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우리 자동차 수출액 7년 내 최대다. 반도체 수급난 무색. 그만큼 이 자동차 관련된 뭐 대형주 현대차나 기아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도 하반기부터 실적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EU에서 탄소 국경세 발표하고 2035년부터 휘발유차까지도 금지하겠다. 좀 강한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탄소 국경세, 즉 어떤 탄소 관련해서 우리가 그 철강이라든지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런 부분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배출권, 탄소 배출권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되겠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주들도 우리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휘발유차 금지한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물론 예정이 되어 있겠지만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쪽으로도 수급이 관심이 더 많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1차적으로는 전기차가 먼저겠죠. 전기차가 많이 상용화 되어 있으니까요. 전기차 관련된 테마주들, 뭐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더 봐야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렸던 원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테마가 건설 관련 테마인데요. 우리나라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뭐 우리나라 특히 뭐 주택 문제 굉장히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해서 건설 경기, 뭐 내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살아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최근 뉴스인데 뭐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이슈 나온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 쪽에서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또 건축 관련해서 관련 테마주들이 분명히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쭉 돌려봤었는데 건축주 관련해서 최근에 몇 달 전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 중요한 가격대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천천히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테마인데요. 다음 주가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모의 실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죠? 이런 관련해서 뉴스가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당장은 막 수급이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이 종목이 관련된 테마주들도 아까 건설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화폐 테마주들 중에 몇몇 종목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분명히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뉴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금요일 시장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물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제가 이때인가요? 빠질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게, 최근 관심 종목에서 빠질 때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또 테마가 살아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빠질 때 관심 있는 종목들 중요한 가격대를 내려온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즉 싸게 그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 이때 아까 HLB 파워는 큰 수익률과 큰 수익금 거둔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단기 수익 종목 한 3, 4종목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했고요. 신규 매수한 것도 있고 2차 매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등 나올 때 지금은 단기 수익 종목 한 종목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 다 수익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익금으로 다 정산했거든요. 그만큼 빠질 때 내가 관심 있게 보던 관심 종목 리스트가 있으시다면 그 리스트에 종목을 추가해 놓으시고, 빠질 때, 그리고 그런 내가 계획한 그 가격대 종목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주 반등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으로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실체화된다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흐름에서 빠질 때 저가에 싸게 매수하고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 꼭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 금요일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막판에 올라오는 모습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죠?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습니다. 좋은 흐름이고요. 어쨌든 괜찮은 흐름으로 마감했고, 물론 시장 자체적으로는 뭐 0.28% 하락, 뭐 0.2%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넓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이다.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인플레 우려, 그게 더 강하게 부각되면서 큰 수급이 이탈되고 하락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멀리 보면서 봤을 때 이런 가격대, 뭐 2900포인트, 2900포인트, 코스피는 2900포인트를 아마도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거리입니다. 하지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 관련해서 좀 강한 이슈가 나왔을 때 지수가 빠진다면 이런 2900포인트는 개인적으로는 지켜주면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더 넓게 본다면 이런 가격대는, 이런 지수 포인트는 1차적인 지지 라인이고요. 아래쪽도 또 있습니다. 아래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이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흐름을 보시면서 또 천천히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죠. 어쨌든 최근엔 굉장히 강하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금요일날은 개인,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순매수 한 8천억 정도, 8천억 순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선물, 국채 지금 순매수하는 거,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흐름을 좀 지켜봤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출연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 종목명은 다 기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몇 종목만 빠르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일진전기부터 맘스터치까지는 단타 스클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특히 단타 스클핑이라 하지만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돌 때 보시는 종목들이고, 아래쪽 대형 포장부터 그 아래쪽까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든 단기 스윙이든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평소와 그 종목이 평소와 다른 거래량과 거래대금, 또 수급, 재료, 뉴스 같은 거 터져줬을 때,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 말씀드리고요. 또 단기 스윙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기 스윙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다.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종목들도 꽤 많거든요.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하진 않아요. 여러분께 영상에서 노출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반대로 저는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진 않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진전기, 뭐 신일전자, 지금 일진전기도 상한가 들어왔죠. 금요일날 관련된, 아까 뉴스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관련 테마주이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고, 분봉상 흐름을 좀 보면 상한가 좀 풀리면서 막판에 억지로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뉴스를 보면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엄청난 큰 폭염, 더위가 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는 거 보면, 그런 뉴스 토대로, 재료를 토대로 또 추가적인 수급도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신일전자도 무더위 관련된 폭염 관련된 테마주죠. 전통적인 테마주인데 이 종목은 지금 시간이 다니까 상한가 들어왔어요. 뭐 어떤 폭염이란 거는 매년 나오지만 지금 올해 또 폭염 관련된 뉴스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초반에 폭염은 이제 캐나다라든지 이런 쪽 미국 서부 쪽에 폭염으로 사망자 늘어나는 뉴스가 나왔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폭염 때문에 40도까지 육박할 수도 있다, 기온이, 이런 예보관 언급들이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들 중에 전통적인 테마 신일전자도 지금 시간에 상한가 같다. 아마 다음 주에 시세를 좀 주면서 거기서 고가놀이를 할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 초반에 빠르게 노려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신일전자 가져와 봤고요. SCD도 관련된 테마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 사용량, 뭐 무더위, 어쨌든 관련된 테마주
여러가지 종목들을 지금 넣어놨는데 중요한 우상향한 흐름, 계속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 수급들이 잘 들어오는 모습. SCD는 상승한 이후에 눌림 잘 보여줬고, SN테크도 상승하는 흐름, 종가 잘 만들어졌고, 옴니시스템도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광명전기 이런 흐름까지 관련된 테마주들 좀 가져와 봤고, YJM 게임 이 종목도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면서, 몸통으로 돌파하면서 앞으로 또 봐야 될 수 있다. 이 종목도 빠질 때, 아래쪽 빠질 때 단기 스윙 타점도 분명히 또 나오겠죠. 이제는 그런 흐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 태경 PK도 흐름 좋고, 그 다음에 대유 에이텍, 그죠? 대유 에이텍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우 AL 이런 종목들 지금 흐름들이 다 좋은 종목들이라서 제가 관심 종목에 가져와 봤습니다.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이 종목들 빠르게 수급이 돌 때 단타 스크래핑으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버리지 마시고요.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단기 스윙 투자 그런 흐름으로 분할 매수 계획을 잡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와 봤습니다. 제 채널 영상에서 여러분께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뭐 구독자를 늘리거나 어떤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전업 투자자로서 굉장히 만족하는 수익금과 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그로를 끌면서 유튜브 채널을 관심 어떤 구독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 경험과 제가 그동안 겪었던 생각들, 그런 뉴스나 이런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그거보다 좀 더 낫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보다 좀 초보자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종목명 다 기재해 놓고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되실 때 특히 주말 이용해서 한 번씩 차트를 돌려보시고요. 또 관련된 뉴스, 최근 뉴스들 돌려보시면 본인이 느끼는 재료 강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지지 저항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찾아가시면서 시간을 할애하시면 또 본인만의 투자 원칙 생성되면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종목 영상 좀 길어졌지만 제 개인적인 말이 좀 많았죠. 길어졌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